죄송합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요. 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어린 딸을 안고 면접장에 들어왔습니다. 면접관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순간 상무 강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7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곰팡이 핀 천장을 희뿌옇게 물들였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울렸어요. 천장 한 구석에 물이 샌 자국이 누렇게 번져 있었죠. 준혁은 잠든 하유리의 이마에 손등을 대봤어요. 미열이 있었습니다. 37.9도. 어젯밤보다 조금 올랐어요. 6살 딸아이는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죠. 준혁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끌어올려 하유리의 어깨를 덮어줬어요.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을 다시 이불 속으로 넣어주며 준혁은 한숨을 삼켰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계란 2알이 전부였어요. 한쪽 구석에 복숭아 요거트가 하나 남아 있었지만 하유리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껍질만 스쳐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죠. 준혁은 낡은 정장을 꺼내 다리미질을 시작했어요. 다리미에서 나는 뜨거운 김이 좁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7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샀던 정장이었어요. 소매 끝이 약간 헤어져 있었지만 이게 가진 옷 중 가장 나은 거였죠. 하유리가 눈을 떴어요. 아빠 어디가? 응. 아빠 오늘 중요한 데 가야 해. 나도 같이 가.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맡길 곳이 없었어요. 어린이집 비용은 2달째 밀려 있었고 아는 사람 중에 아이를 봐줄 사람은 없었죠. 응. 같이 가자. 준혁은 하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출근 시간 지하철은 사람들로 빽빽했습니다. 준혁은 하유리를 업고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이를 업은 남자를 본 승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저 남자 왜 애를 데리고 다녀? 엄마는 어디 있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귀가 뜨거워졌죠. 하유리가 등에서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 작지만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죠. 검지와 중지가 번갈아 가며 리듬을 탔습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 면접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구겨질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H그룹 건설부문 경력직 채용. 서류 전형을 통과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3년간 백수로 지내면서 수십 곳에 지원했지만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죠. 지하철이 급정거했습니다. 준혁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하유리가 깜짝 놀라 아빠 목을 꼭 껴안았죠.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꼭 잡고 있을게. 준혁은 하유리의 등을 토닥이며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두드리기가 더 빨라졌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H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45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어요. 로비 천장은 30m는 좋게 돼 보였죠. 대리석 바닥에 준혁의 낡은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비원이 준혁을 훑어봤어요. 아이를 업은 남자, 낡은 정장, 헤어진 소매. 경비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면접이요. 준혁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경비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한쪽에 손님 접대용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위에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형형색색의 과일들 사이에
탐스러운 복숭아가 보였습니다. 준혁은 무의식적으로 하유리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아빠, 저거 예쁘다. 하유리가 복숭아를 가리켰습니다. 하유라, 저건 안 돼. 알지? 응. 나 먹으면 가려워지는 거. 하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숭아는 하유리에게 금기였습니다. 껍질만 스쳐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거든요. 아빠, 여기 되게 크다. 하유리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넓은 로비에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돌아봤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준혁과 하유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준혁은 하유리를 더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대기실에는 4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명문대 출신 같은 얼굴들이었죠. 준혁이 하유리를 안고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애를 데리고 면접을? 한 지원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충분히 들리는 목소리였죠. 상식이 없네. 준혁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를 두드리는 리듬.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죠. 하유리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심한 기침이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죠. 하유라, 조금만 참아. 아빠, 목 아파. 준혁은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하유리에게 먹였어요. 작은 손이 물통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죠. 준혁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면접장에 온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이번 면접에 떨어지면 다음은 없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10,000원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하유리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의실이었죠. 긴 테이블 뒤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빛. 7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강서윤. 서윤도 준혁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죠. 회의실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라벤더. 7년 전 그녀가 늘 뿌리던 향수였어요. 그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하유리의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7년 전 여름, 캠퍼스에 벚꽃이 지던 날, 손을 잡고 걷던 그 길이 떠올랐어요. 졸업하면 결혼하자던 약속.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끊겨버린 연락. 서윤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H그룹 건설부문 상무라는 명패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준혁은 알아챘습니다. 7년 전에도 긴장하면 그랬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준혁이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유리가 갑자기 축 늘어졌어요. 몸에서 열이 펄펄 났습니다. 눈이 반쯤 감기고 있었죠. 하유라? 하유라? 준혁이 다급하게 아이를 흔들었어요. 하유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면접 중단. 병원으로 이송해요.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어요.
하유리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의 반을 덮고 있었죠. 준혁은 침대 옆에 앉아 하유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까부터 멈추질 않았죠. 서윤이 직접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회사 차를 내줬고 의료진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그녀는 지금 응급실 입구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하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알레르기 있나요? 복숭아요.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준혁이 대답하는 순간 서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뚝을 만졌습니다. 어릴 때 복숭아를 먹고 두드러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복숭아는 못 먹었죠. 우연이겠지.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급성 기관지염이에요. 열이 높아서 응급 처치했고요. 하룻밤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입원비. 지갑에는 10,000원도 남아있지 않았죠. 준혁은 잠든 하유리의 이마를 쓸어넘기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 모습을 서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7년 전 그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다정하게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죠. 그때 누구랑 결혼한 걸까?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유리가 잠든 사이 서윤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까만 머리카락, 긴 속눈썹,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 준혁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게 풀렸나 봐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하유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왼쪽 귀 뒤 작은 점이 있었어요. 콩알만 한 크기의 까만 점.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며 자신의 왼쪽 귀 뒤를 만졌어요.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 여자들에게만 유전되는 점이었죠. 할머니도 어머니도 자신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도 설마.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년 전 유산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는 살지 못했다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배는 이미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복숭아 알레르기, 왼쪽 귀 뒤에 점, 그리고 준혁의 아이. 서윤은 한 발짝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야 했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앞은 깜깜했어요. 7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못 살렸다. 정말 그랬을까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때 서윤은 24살 경영학과 3학년이었어요. 아버지가 H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고 있었죠. 캠퍼스에서만큼은 재벌 딸이 아니라 그냥 강서윤이고 싶었거든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4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캠퍼스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어요. 건축학과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서윤은 친구들과 캠퍼스를 걷다가 우연히 전시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작품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골목길을 재현한 모형이었어요. 허름한 주택들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고
그 끝에 작은 공원이 있었죠. 모형 곳곳에 사람 피규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 빨래를 넣는 아주머니. 서윤은 한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서 있었죠. 단정한 얼굴에 부드러운 눈매. 손가락이 모형 건물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 같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 살던 동네라고요. 건축학과 4학년 이준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윤도 이름을 말했어요. 경영학과 강서윤이라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의 자취방은 옥탑방이었어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좁고 낡은 방이었죠. 천장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한쪽 구석에서는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그 방이 좋았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준혁이 끓여주는 라면, 함께 보는 영화, 좁은 방바닥에 나란히 누워 나누는 이야기. 그 모든 게 소중했어요. 어느 날 서윤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라벤더 방향제였어요. 방 냄새가 조금 나니까 이거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준혁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혁의 방에서는 늘 라벤더 향이 났어요. 서윤이 올 때마다 맡을 수 있도록 준혁이 매일 뿌렸거든요.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바닥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준혁이 복숭아 하나를 들어 서윤에게 내밀었죠. 서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어요. 복숭아를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엄마도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놀라며 복숭아를 치웠어요.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날 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안도 별거 없지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다고 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결혼하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창문 너머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방 안가득 퍼졌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어요.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오후였죠. 준혁이 자취방으로 돌아오는데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낯선 차였습니다.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값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고급스러운 양복에 차가운 눈빛.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준혁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서윤의 아버지라는 걸. 남자가 자신을 강태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라고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준혁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주먹을 쥐어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강태준 회장이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죠. 내 딸한테서 손 떼라고 했어요. 5억을 줄 테니 그 돈 받고 사라지라고요. 준혁은 거절했습니다. 서윤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강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할 자격이 있냐고 물었어요. 이 좁은 옥탑방에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라곤 빚밖에 없는 놈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혁이 다시 거절하자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가게를 이번 달 안에 문 닫게 할 수 있다고요. 어머니 병원비도 당장 끊기게 할 수 있다고요. 준혁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가족이 다 망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가락 두드리기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일주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안에 결정하라고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강태준은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난 뒤에도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윤아, 어떡하지? 9월이 됐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매일 준혁의 자취방을 찾아갔어요. 어느 날 드디어 그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서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죠. 가구도 옷도 책도 없었어요. 준혁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 하나 창가에 라벤더 방향제만 남아 있었어요. 서윤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자기가 선물했던 거였어요. 그걸 두고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준혁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혹시 뭔가 아시냐고요. 강태준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남자 5억 받고 떠났다고 했어요. 돈을 줬더니 바로 받고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강태준이 서류를 던졌어요. 계좌 이체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5억 원. 이준혁 계좌로 송금.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죠. 서윤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어요. 그 남자는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린 거라고. 재벌 딸이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라고요.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강태준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 미국으로 유학 가라고. 거기서 새 출발하라고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혁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그 계좌 이체 내역이 아버지가 조작한 가짜라는 걸. 준혁이 돈을 거절했다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걸.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병실 밖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하율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7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라벤더 향, 옥탑방, 결혼 약속,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율이 많이 좋아졌냐고요. 준혁은 열이 많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때 떠났냐고요? 5억 받고 간 거냐고. 정말로. 준혁이 얼어붙었어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받은 적 없다고 했어요. 강 회장님이 협박하셨다고요.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어머니 병원비를 끊겠다고 했대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 했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강 회장님이 보낸 간호사가요. 강서윤 씨가 유산 수술 중에 사망했다고 했대요.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서윤이 죽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7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둘 다 속았던 겁니다. 7년 동안 서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서 오미란을 불렀어요. 7년 전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준혁이라는 사람에게 5억 보낸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을요. 오미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귀 뒤를 만져봤죠. 작은 점이 느껴졌어요. 하유리의 귀 뒤에도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도 똑같았죠. 강씨 집안 여자들에게만 유전되는 특징들이었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 아이는 못 살렸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유산이었을까요? 2시간 후 오미란이 돌아왔습니다. 찾아봤는데 5억 송금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이준혁 씨 계좌로 보낸 돈이 없대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이준혁 씨 아버지 가게가 폐업했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병원비를 못 내서 퇴원하셨다고요. 서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야? 모든 게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서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라벤더 향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7년 전부터 늘 켜던 향초였죠. 준혁을 잊지 못해서요. 서윤은 향초에 불을 붙였어요. 라벤더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기를 맡자 눈물이 흘러내렸죠. 7년 전 여름이 떠올랐어요. 준혁의 옥탑방, 라벤더 방향제, 결혼 약속. 그리고 그때 서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준혁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연락이 끊겼죠. 찾아갔지만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속아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이는 못 살렸다. 서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7년 동안. 하지만 지금은 의심이 들었어요. 하유리의 왼쪽 귀 뒤에 있던 점. 복숭아 알레르기. 나이를 계산하면 딱 맞았습니다. 7년 전 자기가 임신했던 아이와요. 서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내 아이를 빼돌린 걸까? 유산이라고 거짓말하고 몰래 입양 보낸 걸까? 그리고 그 아이가 어쩌다 준혁에게 간 걸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7년 전 그날 병원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미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7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달라고요. 자기가 입원했던 곳을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유리가 내 딸일 수도 있는 거야? 라벤더 향이 어둠 속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하유리가 어제 많이 아팠으니까 부드러운 음식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호박죽 냄새가 좁은 원룸 안에 퍼졌어요. 하유리가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어요. 얼굴빛이 많이 좋아져 있었죠. 아빠, 나 배고파? 응. 죽 다 됐어. 일어나서 먹자. 준혁이 죽을 그릇에 담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하유리가 후후 불며 한 숟가락 떴어요. 맛있다고 눈을 반짝였죠. 준혁은 하유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죠. 하유리가 죽을 먹다 말고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그 이모 또 만나요?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그 이모. 서윤을 말하는 거였죠. 왜? 또 보고 싶어? 응. 이모 예뻤어. 그리고 손이 따뜻했어.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서윤. 어젯밤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둘 다 속았다는 사실. 강태준 회장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사실. 준혁은 하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준혁은 H그룹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제 일이 있었지만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오라고 했어요. 최종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요. 45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어제보다는 덜 긴장됐지만 그래도 손가락이 허벅지를 두드리고 있었죠.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서윤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이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서윤도 준혁을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7년 전 그 향수 그대로였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여기는 회사였어요. 사람들 눈도 있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손가락 두드리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서윤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밀한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상무님 찾았습니다. 7년 전 병원 기록이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입원 기록이었어요. 7년 전 9월 15일. 강서윤. 임신 32주. 조기 진통으로 응급 입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분만 기록이었어요. 9월 16일 새벽 3시 27분. 여아 출산. 체중 2.4kg. 건강 상태 양호.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산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퇴원 기록이었습니다. 아이는 별도 좋지. 보호자 강태준.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이를. 오밀하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입양기관 기록이 있어요. 여아 왼쪽 귀 뒤점 있음, 복숭아 알레르기 있음. 하유리와 똑같았습니다. 왼쪽 귀 뒤점, 복숭아 알레르기. 모든 게 일치했어요. 입양 보낸 곳 주소가 서울 은평구예요. 이준혁 씨 여동생 주소와 같습니다. 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7년 전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빼돌렸습니다. 유산이라고 거짓말하고 몰래 입양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준혁의 여동생에게 갔고 여동생이 죽은 뒤 준혁이 키우게 된 거였습니다. 하유리가 자신의 딸이었어요. 준혁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하유리가 내 딸이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죠.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율이, 어디서 왔어요? 제 여동생 아이예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여동생이 6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어요. 그때 하율이가 1살이었다고요. 여동생이 미혼모였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끝까지 말 안 했어요. 입양기관에서 데려온 아이라고만 했죠.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죽은 뒤 제가 입양했어요. 조카니까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울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준혁 씨, 7년 전에 저 임신했었어요. 당신 아이를요. 준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오늘 병원 기록을 찾았더니 출산했대요. 살아있는 아이를 낳았대요. 서윤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입양기관을 통해 은평구로 갔어요. 당신 여동생 주소로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율이한테 왼쪽 귀 뒤에 점 있잖아요. 우리 집안 여자들한테만 유전되는 거예요. 복숭아 알레르기도요. 나이도 맞아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이 이마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DNA 검사해봐요. 확실하게 진실을 알아야 해요. 강물 위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율이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 까만 머리카락, 긴 속눈썹. 준혁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강태준 회장이 보낸 간호사. 그 여자가 준혁의 여동생 집을 찾아왔었죠. 강서윤 씨가 유산 수술 중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못 살리고 본인도 죽었다고요.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었어요. 서윤이 죽었다. 아이도 죽었다. 그 충격에 준혁은 방황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사람들도 못 만났어요. 몇 달을 폐인처럼 살았죠. 그때 여동생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오빠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말에 겨우 버텼어요. 그리고 1년 뒤 여동생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왔다고 했어요. 엄마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맡겨졌다고요. 여동생은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반대했어요. 힘들 거라고. 하지만 여동생은 고집을 부렸죠. 이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다고. 자기라도 해줘야 한다고요. 여동생은 하율이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혁은 하율이를 품에 안았어요. 1살짜리 아이, 엄마를 잃은 아이.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키우겠다고, 이 아이의 아빠가 되겠다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자기 친딸이었다니. 준혁은 하율이의 귀 뒤를 살며시 확인했어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한 그 점.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H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강태준 회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7년 전에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기록 다 찾았어요. 제가 출산한 거 알아요. 유산이 아니라 출산이었잖아요.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냈죠? 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준혁한테는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서윤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아이를 빼앗아서 남한테 보내요? 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 남자랑 있으면 넌 불행해질 거였어. 저를 위해서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딸의 아이를 빼앗는 게? 난 널 지키려고 한 거야.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재벌 딸이 미혼모가 되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제 아이를 버린 거잖아요. 강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서윤이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7년이요. 7년 동안 제 아이를 몰랐어요. 아이가 살아있는지도 몰랐어요. 용서 못해요. 절대로.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굳어 있었어요. 서윤은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유리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작고 아늑한 카페였어요. 준혁이 하유리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하유리가 서윤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다. 하유리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하유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유라, 안녕. 보고 싶었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유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모, 왜 울어요? 응? 안 울었어. 울었어. 눈이 빨개. 하유리가 작은 손으로 서윤의 뺨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서윤의 눈물이 그 손에 묻었죠. 아프면 안 돼. 아빠가 그랬어. 아프면 안 된대. 서윤은 참지 못하고 하유리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라벤더 비누 냄새가 났어요. 그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이. 7년 전에 빼앗긴 내 아이. 준혁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하유리가 서윤의 귀에 속삭였어요. 이모, 우리 또 만나요. 약속? 하유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자기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유리의 귀 뒤를 살짝 봤어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하유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까만 눈동자, 작은 입술, 왼쪽 귀 뒤에 점. 자기와 똑같은 그 점.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의 귀 뒤를 만져봤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자신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강씨 집안 여자들에게만 유전되는 표식이었죠. 하유리에게도 그 점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어제 찾아낸 병원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출산 기록, 입양 기관 서류, 모든 게 일치했어요. 하유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증거들이었죠. 7년 동안 아버지에게 속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믿었어요. 서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제 DNA 검사만 하면 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윤이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DNA 검사하기로 했잖아요. 병원 예약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내일 오전 10시에 S병원으로 와요. 하율이랑 같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가 두려우면서도 기대됐어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에 정말 하율이가 우리 딸이면 어떡할 거예요?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생각하기 두려웠던 질문이었죠. 그때 가서 생각해요. 일단 진실부터 알아야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서윤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준혁이 꼭 쥐어줬어요. 강태준 회장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서윤과 준혁이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가까웠죠.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7년 전 끊어놓은 인연이었어요. 그때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에게는 서윤이 죽었다고 했고 서윤에게는 준혁이 돈 받고 떠났다고 했죠. 아이는 입양 보냈고요. 그런데 다시 만났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책상을 쳤어요. 탁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이준혁의 채용을 취소시키라고요. H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연락해서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하게 막으라고요.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서윤은 자기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재벌 딸에게 어울리는 남자와 결혼해야 했어요. 돈도 없고 집안도 없는 남자는 안 됐죠.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H그룹 채용 담당자였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이길 바랐어요. 이번엔 제발. 하지만 통화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채용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요.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또였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면접까지 갔는데 서류 합격까지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취소됐습니다. 손가락이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율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가 바닥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그래? 준혁은 억지로 웃었어요. 아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근데 눈이 빨개. 하율이가 준혁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제야 준혁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준혁은 하율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윤이 준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채용 취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손에는 간식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사온 케이크였어요. 준혁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게 티가 났죠. 서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율이가 달려와 반겼어요. 이모다. 서윤이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하율이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어요. 와, 케이크. 하율이가 포크로 케이크를 한 입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이었어요. 하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가려워. 하율이가 목을 긁기 시작했어요. 팔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드러기였어요. 점점 번지고 있었죠. 준혁이 케이크를 빼앗아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복숭아 퓨레 들어있었어요. 준혁이 급하게 약통을 뒤졌어요. 알레르기 약을 찾아 하율이에게 먹였습니다. 하율이가 약을 삼키고 나서야
증상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서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자신도 똑같은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복숭아를 먹고 똑같은 반점이 올라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죠. 서윤의 시선이 자기 팔뚝으로 향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점. 복숭아 알레르기. 나이. 모든 게 일치했어요. 나랑 똑같아.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유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더 굳어지고 있었어요. 하유리가 잠든 뒤 서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집무실에서 오밀한 비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의 채용 취소권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오밀한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무님 찾았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았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H그룹 인사팀 내부 메모였어요. 이준혁 채용권 취소 지시. 지시자 회장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다른 회사들에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사람을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장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전에도 그랬어요. 준혁의 아버지 가게를 망하게 했고 어머니 병원비를 끊었죠. 그렇게 준혁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세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속아서 7년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도 빼앗겼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죠. 그런데 또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어섰어요.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안 당해요.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유리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알레르기 약을 먹고 나서 두드러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준혁은 하유리를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키워온 아이. 자기 딸이라고 생각했던 아이. 근데 정말로 자기 친딸일 수도 있다니. 채용 취소 통보가 떠올랐어요. 왜 갑자기 취소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까지 잘 봤는데, 서류도 합격했는데, 문득 강태준 회장이 떠올랐어요. 7년 전 그 남자, 서윤의 아버지. 혹시 또 그 사람이 한 짓일까요?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7년 전엔 가족을 지키려고 떠났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유리가 있었어요. 서윤이 있었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병원에서 봐요. 꼭 갈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하유리의 이마에 입술을 맞췄어요. 이번엔 지킬 거야. 너도 서윤이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날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거든요. 유리문이 열렸어요. 준혁이 하유리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하유리가 서윤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이모. 서윤은 무릎을 꿇고 하유리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라벤더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를 맡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기 딸일까요? 7년 전 빼앗긴 아이일까요?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바지 옆선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왔어요. 네. 3층 검사실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유리만 신나서 이것저것 물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아픈 데 없는데 왜 병원에 왔냐고요. 서윤이 하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건강검진이야. 금방 끝나.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간호사가 하유리의 입 안쪽을 면봉으로 살짝 긁었어요. 하유리가 간지럽다며 킥킥 웃었습니다. 서윤과 준혁도 같은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요. 정확도는 99.9% 이상이라고 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7일, 168시간.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하유리가 준혁의 손을 잡고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저 밝았습니다. 준혁이 서윤 옆으로 다가왔어요. 떨려요? 솔직히 무서워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하유리가 정말 제 딸이면 7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첫걸음마도 첫말도 다 못 봤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었고 하유리가 보고 있었거든요. 준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기다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하유리를 만났어요. 퇴근 후에 준혁의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유리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같이 블록을 쌓았어요. 하유리는 서윤을 점점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모가 올 시간이 되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서윤은 그런 하유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아이와 7년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첫 생일도 첫 유치원도 다 놓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유리가 서윤에게 물었어요. 이모, 우리 엄마예요?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들은 다 엄마 있는데 나만 없어. 근데 이모가 엄마 같아. 하유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저 하유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준혁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S병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받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말했어요. 결과가 나왔다고요. 내일 오전에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했어요. 결과 나왔대요. 내일 같이 가요. 준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었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유리가 자신의 딸인지 아닌지 7년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였어요. 서윤은 테이블 위에 라벤더 향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퍼졌어요. 7년 전 준혁의 옥탑방에서 맡았던 그 향기였죠. 제발, 제발. 서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과 준혁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유리는 집에 두고 왔어요.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서윤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이준영님, 강서윤님,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준혁이 서윤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앉으세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준혁도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하율 양은 이준혁 씨와 강서윤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윤의 귀에 윙윙 소리가 났어요. 의사의 말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꿈인 것 같았어요. 친자, 맞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두 분의 딸이 맞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있었지만 마지막 줄만 눈에 들어왔어요. 친자 관계 확인됨.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었어. 서윤이 무너졌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준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하율이가 우리 딸이라고 6년 동안 키워온 아이, 조카라고 생각했던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었습니다. 서윤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의사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준혁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율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이모. 서윤은 하율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하율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율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까만 눈동자, 작은 코, 도톰한 입술, 자기를 닮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왼쪽 귀 뒤에 점도요. 내 아이. 7년 전 빼앗긴 내 아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모, 왜 울어? 하율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작은 손으로 서윤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서윤은 하율이를 꼭 안았어요. 너무 세게 안아서 하율이가 낑낑거렸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율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가 왜 미안해? 늦어서.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율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윤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어른들이 슬플 때 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준혁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7년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과 서윤은 하율이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6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했어요. 하율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왜 표정이 이상하냐고 물었어요. 아프냐고요. 준혁이 하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율아, 아빠가 얘기할 게 있어. 하율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있잖아. 이모가 있잖아. 응, 이모. 이모가 사실은 하율이 진짜 엄마야. 하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율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어요.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유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유리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만졌어요. 볼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귀를 만졌습니다. 마치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물었어요. 진짜? 이모가 진짜 내 엄마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유리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나 엄마 생긴 거야? 하유리가 서윤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작은 팔로 서윤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엄마, 나 엄마 있는 거야. 서윤은 하유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이가 품 안에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유라. 엄마가 늦었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유리가 서윤의 뺨을 닦아줬어요. 안 울어도 돼. 이제 같이 있으면 되잖아. 6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준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H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강태준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오는 소리에 돌아봤어요. 딸의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한 것 같았어요. 서윤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다 알아요. 하유리가 제 딸이라는 거.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서윤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제 아이를 빼앗으셨어요? 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널 지키려고 한 거야. 지키는 게 이거예요? 딸의 아이를 몰래 입양 보내는 게?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이에요. 7년 동안 제 아이를 몰랐어요. 첫걸음마도 첫말도 다 못 봤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거예요? 강태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준혁 씨도 고통받았어요. 제가 거짓말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강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 남자랑 있으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아버지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7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단단하고 결연했어요. 서윤아,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남자 포기하면 안 해요. 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선택할 거예요. 준혁 씨랑 하율이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회사는 어떡할 거야? 상무 자리 포기할 거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닐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제 실력이에요. 아버지 덕이 아니라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방식대로는 안 할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강해진 걸 처음 봤어요. 서윤이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못하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서울 시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넓은 거실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서윤, 그리고 9살이 된 하유리. 하유리가 숟가락을 두드리며 재촉했어요. 엄마, 아빠, 빨리 먹어요. 학교 늦겠어. 서윤이 웃으며 하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아직 시간 많아.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과일 접시도 있었습니다. 복숭아는 빠져 있었죠.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준혁은 건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소였지만 조금씩 일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서윤은 H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였죠. 두 사람은 1년 전에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하유리가 화동을 맡았어요. 꽃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하유리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다 먹었어. 이제 가도 돼? 가방 챙겼어? 응. 하유리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준혁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하유리를 데리고 한 카페에 갔어요.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카페 안쪽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유리가 강태준을 보더니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강태준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손녀를 안으며 눈가가 붉어졌어요. 서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아버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유리는 달랐습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필요했어요. 하유리가 강태준에게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어제 본 만화 이야기.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잠시 후 하유리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유리가 많이 컸구나. 네. 벌써 9살이에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너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상처만 줬구나.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유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뭐해? 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이야기했어.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좋아. 세 사람은 함께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오후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한강공원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준혁과 서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유리가 앞에서 뛰어다녔어요. 벚꽃잎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죠. 엄마, 아빠, 빨리 와. 하유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음을 빨리 했어요. 7년이 걸렸습니다. 거짓말과 오해로 갈라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까지, 잃어버렸던 아이를 되찾기까지.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하유리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양손으로 엄마와 아빠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이다. 하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 하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준혁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벚꽃잎이 세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문득 서윤이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지 일주일째. 둘째가 생겼어요. 준혁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꼭 안았어요. 하율이가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또 울어?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뻐서 그래. 하율아, 곧 동생이 생겨. 하율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진짜? 동생? 응, 진짜야. 하율이가 뛰어올랐어요. 두 팔을 하늘로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나 언니 된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벚꽃길에 퍼졌습니다. 7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까지 네 사람.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 계신가요? 매일이 버겁고 내일이 두려운 분이요. 괜찮아요. 지금 힘든 게 끝이 아니에요. 준혁도 그랬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아픈 아이 안고 면접장에 갔죠. 지갑에 10,000원도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율이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하율이가 있잖아요. 지켜야 할 사람, 버텨야 할 이유요. 그리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된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